우리가 아무리 잘 외웠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묻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옷 서랍이 잘 정리되어 있고 좋은 옷이 아무리 많아도 축구 시합에 야구 유니폼을 입고 가면 선수를 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문제가 묻는 상황에 적합한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로 정답을 쓰는 방법을 연습하고 실제 임용시험날 진짜 정답을 쓰고 오면 됩니다. 묻는 질문만 제대로 파악하면 정답을 쓰는 일은 서랍과 청킹으로 손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적용하기 단계에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실제 시험 순으로 정답을 쓰는 방법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출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출문제에서 이 시험만의 문제 형식, 논리 구조, 설명, 질문의 틀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를 올해의 시험 문제도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보여준 문제 형식, 논리 구조, 설명, 질문의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기출문제 파일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댓글에 논술형 기출 9개년 전체를 다운받을 수 있는 블로그 글을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준비했다면 기출문제 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용시험은 정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불합리한 구조인데요. 매년 많은 수험생이 항의를 해도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여전히 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답안을 구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강 선생님의 강의에서 정답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혹은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정답을 찾을 수도 있고, 혹은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답안 등 기출 정답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강사님마다 답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으니 여러 답안들과 교차 검증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잘 선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와 정답을 갖고 적용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점은 문제의 질문을 해석하는 법입니다. 시험에서 질문하는 방식을 우리가 익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용시험 정답만 봤을 때는 분명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문제를 풀 때는 질문이 무엇을 대답하라고 하는지 해석이 되지 않고 다른 답을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다면 질문을 해석하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게 되는 첫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험은 간단하게 땡땡땡을 말해보시오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상황에 녹여내고 이론 혹은 학자를 암시하며 정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맥락과 힌트를 파악하여 대답해야 합니다. 임용시험에는 재수, 삼수 등 오랫동안 공부를 한 선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는 것이 정말 많아서 스터디를 함께 하다 보면 전공서를 직접 쓴 것 같은 교과서 그 자체인 장수생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떨어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에서 묻는 것과 다른 것을 답하기 때문에 합격과 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서 묻는 질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기출문제인 2021년 임용시험 2교시 전공 A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기억에 해당하는 수업 모형과 니은에 해당하는 수업 운영 활동, 시덴탑의 수업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수 기술입니다. 따라서 모형이라는 말을 보며 매칠러를 떠올리고 답을 써야 하고, 수업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수 기술이라는 말에서 체육교육론 초반에 언급되는 수업 효율성 이론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질문이 1번 문제임에도 까다로웠던 것은 수업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수 기술에 오스틴 앤 레빈이 가장 유명한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유사한 수업 운영 이론과도 헷갈리지 않고 구분하여 시덴탑의 답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에 나타나는 작은 단서들을 해석하여 어떤 대답을 써야 하는지 문제의 질문을 해석하고 정답을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써야 했던 정답은 기억은 직접 교수 모형이다, 니은은 초기활동 통제다 였습니다. 정답은 정말 쉽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기출문제의 질문 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 전까지 30번 이상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공체육 기출문제를 프린트하고 제본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용 합격 수기에서 합격생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를 진리도록 봤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합격 수기에서도 기출을 진리게 봤다고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기출을 어떻게 보는지 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출을 볼 때는 질문의 의도를 보면서 출제자가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지 그 질문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출을 파악하여 질문의 해석 능력을 익혔다면 우리는 모의고사에서 그 능력을 연습하면 됩니다. 바로 두 번째로 모의고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출에 비하면 모의고사의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기출이 배움의 장이라면 모의고사는 연습의 장입니다. 기출에서 배운 방법과 내용들로
모의고사에서 정답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의고사는 내가 모르는 것을 맞추는 무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무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틀렸다면 기쁜 마음으로 와, 이제 이건 시험에 나와도 안 틀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의고사의 점수와 등수에 집착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이 시기에 많은 수험생들의 멘탈이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단 여기서 기억할 점은 모의고사로 합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하는 시험은 11월 셋째 주 토요일에 있을 중등교사 임용시험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의 전체 점수와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모의고사 문제에서 내가 맞춰야 할 것을 맞추었는지에 집중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모의고사는 연습일 뿐 우리는 실전인 마지막 임용시험 날만 잘하면 됩니다. 적용하기의 마지막 단계인 실제 시험 날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점은 이 시험은 100점을 맞아야 붙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격자 컷이 특이하게 높았던 몇 해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합격자 커트는 85점 미만에 머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학에서 15점을 맞았다고 가정할 때 전공 80점 중 70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공에서 10점을 틀려도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아는 문제를 정확히 맞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거 아는 건데 실수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제 영상을 봐오신 선생님께서는 임용시험의 출제 범위를 모두 알고 계시고 기출문제의 질문을 해석할 수 있고 질문이 요구하는 정답을 서랍과 청킹에서 꺼내 정확한 키워드로 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장에서 아는 것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경쾌한 마음으로 답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배우고 모의고사에서 연습한 것을 여기 실제 시험에서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 시험을 합격한 선생님의 인생에 더 이상 남은 경쟁시험은 없을 겁니다. 시험까지 남은 시간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합격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